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김주입니다. 2주 만에 뵙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 영감이 팍팍 떠오를 때, 그럴 때 찍고 싶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분이 좀 차 있을 때는 최대한 이걸 가라앉히고 찍고 싶다 보니 이렇게 항상 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일이 많은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라앉혀도 기본적인 좀 평가? 비판? 이런 거는 안 하려니까 그럼 아예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숨기고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은 저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봐주시고 정말 그냥 무조건 다 좋다, 그냥 다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원하시면 이 채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채널 가셔야 되는 거죠. 그쵸? 먼저 시절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꼰대 인턴 OST 파트 2 시절 인연이 발매되었죠. 이렇게 녹음실에서의 모습을 보고 이건 발라드다, 100% 발라드다. 그래서 이 곡이 발표 딱 되고 나서 전주를 듣는데 정말 발라드네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소절을 부르고 나니까 발라드와 트로트가 믹스되어 있는 이제 버전이었던 거죠. 그죠? 누구나 이런 인연에 대한 상처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노래를 들을 때 생각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제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그냥 정말 시절 인연같이 떠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악연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분들을 내가 편안하게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인생곡이 될 것 같은 그런 곡이고요. 평소 이찬원이 본인이 부르는 창법과 좀 다르고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에 시절 인연 굉장히 애절하게 부르잖아요. 거기서 평상시 본인 같으면 앞 음절, 그러니까 시에 목소리를 긁을 건데 절에다가 목소리를 긁고 뒤에 2년 이 부분은 굉장히 진짜 애절했어요. 저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국악 같은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좀 슬픈 애절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좋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감정이 이렇게 막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도 훗날 차트를 역주행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너무 좋은 곡을 받았어요. 불교적 의미가 있는 그 단어라서 그런지 중국 음악 느낌도 들고 옛날에 우리가 홍콩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OST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안재욱의 친구 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윤정의 초혼도 떠오르고 조항조님 노래 중에 또 어떤 곡도 떠오르고 남자 나오는 그 제목 있죠. 그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천밀밀에 나오는 그 곡도 떠오르면서 또 백지영식 발라드 있죠. 그런 느낌도 나고 오케스트라 스트링 연주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세련된 현대 음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고 최진영이 이렇게 불렀던 곡 있죠. 그런 느낌이 앞에 나오는 그 오케스트라 그 부분이 그런 느낌이 들게 이제 연상되게 하더라고요. 한 곡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팔색조 매력이 느껴지는데 마치 팔색조 매력을 가진 이찬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곡입니다. 지금 현재 컬러링 순위가 굉장히 좋고요. 영상 조회수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널리 매일매일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앨범 이야기, 그러니까 새로운 앨범이 언제 나오는 것 같냐, 그리고 CF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은 모든 예를 들어서 신곡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 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력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신곡이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화력은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화력이어야 되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근거나 분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방향을 잡아주면서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소속사가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영상 조회수는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음원 100위 안에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이렇게 전문가들의 손길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사에서는 지금 화력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의 결과물, 예를 들어
광고라든지 아니면 곡을 받는 거라든지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을 찾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냥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화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찬원이 미디어 팀을 소속사에서 꾸렸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이 화력을 중심으로 모아주는 것, 그 부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개 카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화력이 온라인 화력이든 오프라인 화력이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온라인 화력은 예를 들면 이런 음원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악플에 대응하고 우리가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걔네들이 안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파워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로 인해서 가수가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거기서 팬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회사가 좀 코칭을 해주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이 화력이 우선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SNS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리고 혹여나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주현미님처럼 뭔가 음악적인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을 살려서 좀 품격 있게 올렸으면 좋겠고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보여주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거나 아니면 일상을 올리더라도 주제를 정해서, 어저께 그 강다니엘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일상들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그냥 너무 평상시에 그냥 농담하고 그냥 실없이 농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스타에 대한 신비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고 진짜 톱스타들의 그 행보, 그 사람들의 세련된 그런 미디어들을 잘 보고 그걸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프로그램별 저희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후의 명곡입니다. 불후의 명곡 1부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았고, 기대를 사실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탑세븐이 가는 자리고 한 방송사에서 한 방송사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한 방송사에 의견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1부를 너무나 예쁘게 진짜 그 이찬원의 놀이터처럼 꾸며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2부 이제 2회차 2주차 거 보여주시기 전에 선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걸쳐서 이 전국 노래장을 거쳐온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이걸 왜 선공개를 하고 2부에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데 왜 일부만 보게 선공개만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듣고 정말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진짜 감격에 차 있었어요. 이 감정이 머리 끝까지 북받쳐 오르고 온몸이 이렇게 이렇게 감동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꽉 차 있었는데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았어요. 아나운서 평가해 주지 않았고요. 송혜님도 평가가 없었어요. 그렇게 편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영웅 형이 평가를 해주고, 근데 그거를 평가를 하다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서 그냥 끝나고 묻혀버렸고, 뒤에 대기실에서 질문을 던졌던 거를 또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사회 보는 거 그런 걸 던지면서 또 송혜님한테 답변을 물어봤는데 그것도 편집이 됐는지 이상하게 지금 편집이 된 거죠. 저는 다른 거는 둘째 쳐도 이 곡에 대해서 진짜 그 감격을 받은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그 아나운서들, 직접 들은 아나운서와 직접 들은 송혜님이 어떻게 이 곡을 평가했는지가 사실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 부분을 편집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거는 제가 그렇다 쳐도 그 부분이 이제 제 스스로 용납이 사실 안 돼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마치 이제 잃어버린 30년? 불렀을 때 같은 그런 아픔이 사실 좀 느껴졌었고, 이찬원이 송혜님
부모님한테 잘 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런 걸 아예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노래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막 마무리를 그렇게 개그로 승화시켜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거죠. 제 주제가 전국 노래자랑이었잖아요. 근데 2부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어떤 가수들의 그냥 일대기를 보여주는 무슨 인간극장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에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선공개로 그냥 클립 영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오히려 전국 노래자랑 그 취지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집이 스튜디오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비치면서 막 리액션을 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사실은 좀 정신이 없었어요. 2부에서는. 그리고 이찬원이 그냥 웃자고 개그로 던진 그런 부분들을 2번, 3번 반복하게 보여주면서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 MVP가 될 것 같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웃자고 한 소리를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그렇게 영상을 이상한 곳에 끼워 넣어 버리면 그 가수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타격을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집에 사실 이제 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애초에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찬원이 그렇게 편집에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런 부분을 좀 오히려 앞으로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으로서 사실 편집에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뭐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냥 균등하게, 평등하게만 해주면 저는 탑7 다 안고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거든요. 근데 편집을 조금 너무 편중되게 해버리면 반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다른 가수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좀 조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사랑하고 끌어안으면서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진짜 어덕행덕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가라앉기로 했는데 네. 가라앉지가 않네요. 먼저 일편단심 민들레야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그 한국인 정서에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고요. 뭐 민요적인 느낌, 국악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면서 진짜 숨이 멎어가면서 들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 이렇게 막으면서 입틀 막 이렇게 하면서 봤거든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찬원이 또 한 차례 폭풍 성장을 했구나. 이찬원은 이 무대에서 마치 거인 같았어요. 제가 만약 그 생방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봤다면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보면은 아나운서분 2분을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여자분은 이제 임선민 아나운서예요. 이분도 팬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리액션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김성근이라는 이 아나운서분도 일편단심 민들레야 듣고 나서 평은 들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막 진짜 감동했다는 리액션을 주면서 너무 그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전국 노래자랑 조연출 하는 분 그 따님을 위해서 영상을 이찬원이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국 노래자랑에 연관된 분들과, 왜냐면 이 임선민 아나운서도 보면 전국 노래자랑 같이 사회도 많이 보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그죠? 이번에는 뽕숭악당이에요. 뽕숭악당은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레전드 분들이 지금 트롯신이 떴다? 거기와 지금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놓고 시간이 겹쳐지다 보니 1부를 다른 걸 찍어서 돌려야 되고 2부에 이제 그 트롯신이 떴다가 끝나고 나서 2부 11시에 레전드와의 그런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부, 2부가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분산되는 지금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시청자가 이런 좀 편집에
피해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탑스타들은 이제 피해를 안 준다고 시간을 이렇게 피해서 하지만 시청자는 11시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흐름이 끊기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게 조금 스트레스더라고요. 시청자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농촌편에서 제가 다른 이찬원 팬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카메라가 이찬원을 피해서 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편집을 이찬원 부분을 굉장히 삭제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2부에서 주현미 레전드가 이찬원을 간택한 건 그건 간택 당한 거죠. 그건 이찬원의 매력이고 본인의 능력이고 본인의 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받았다고 해서 1부에서의 그런 분량을 완전히 그렇게 줄여버리면 이렇게 편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내보내주는 건 어떨까? 왜냐면 그 농촌에서 진짜 막 모심기 하고 그 땡볕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조수석에서 보고 오고 있고 운전하고 있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거 1시간 나오려고 저 땡볕에서 제 탑세븐이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몇몇 분이랑 연락을 하는데 다들 1부에서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1부 보고 그냥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탈자가 많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조금 편집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부 주현미 편을 보면서 주현미라는 가수를 원래도 좋아했지만 지성미 그리고 분석력 그리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나이가 들수록 진짜 외적인 면도 그렇고 내적인 면도 그렇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 성숙미가 느껴지더라고요. 닮고 싶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능력 있고 또 개념 있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여성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찬원 팬분이 정말 그 주현미처럼 늙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주현미가 또 이찬원을 선택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 누구의 선택보다도 굉장히 귀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또 꼭 안아주셔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다쳤던 그런 마음들 상처받았던 부분들이 정말 한 50% 이상 진짜 눈물나게 힐링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태원 연가 저번 주에 불렀고 그죠? 황성 예터 이번 주에 불렀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정말 잘하죠. 그래서 이 백지영 레전드도 그렇고 주현미 레전드도 그렇고 레전드들이 보여주는 그 표정이 바로 우리가 짓는 표정이에요. 안타까운 거는 전화통신을 우리가 화력을 살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뒤에 화력을 계속 넣고 하다 보니까 그 주현미 레전드가 선택해서 같이 함께 불렀던 그 너무 행복한 그 전화통신 화력을 살리지 못했던 거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이찬원의 실력은 정말 일치월장하는 것 같아요. 미스터트롯 결승전까지는 좀 비슷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레벨이 다른 수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모든 노래를 원곡과 완전히 다르게 부르고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부르고 선천적인 그런 타고난 게 있는 데다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즐겨왔다는 거, 몸으로 익혀서 즐겨왔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영어 조기 교육부터 한 친구들이랑 나중에 배운 친구들이랑 좀 다르듯이 이 자연이 묻어나오는 이 큰아버지 뽕삐를 이거를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올 수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심지어 이제 스폰지 같이 이렇게 어디를 나가면서 계속 그 안에서 배우고 또 배우기 때문에 가장 폭풍 괴물 성장을 하고 있는 이찬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굉장히 레벨업되고 레벨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찬원을 보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울 정도예요. 이번에는 사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완전히 금손 인정을 받았죠. 뭘 부르면 다 100점이고 뭘 뽑으면 다 큼직큼직한 가전제품을 뽑아서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행복을 우리한테 안겨주었죠. 그동안 뭔가 답답하고 쌓여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런 행운으로서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씻어주는 것 같아요. 온 우주가 이찬원을 응원하고 있어요. 이찬원의 운과 그리고 노력과 그의 선함, 그가 하는 행동,
그리고 마인드로 스스로 복을 부르고 있어요. 이런 이찬원의 어떤 행운 이런 것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막으려 할수록 이찬원은 다른 곳에서 더 큰 운이 들어올 거예요. 순리대로 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큰 운이 들어온다.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찬원을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이에요. 이번에는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 3주차 방송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 했던 이유가 이 전참시를 보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였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요즘 세상의 텐션과 리액션과 또 게스트 맞춤형 그런 아기자기한 깨알자박, 그러니까 그 게스트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게스트의 찐팬이 돼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진짜 굉장한 성의가 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심지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 멤버들 간의 케미가 너무 진짜 눈물 나게 웃기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에 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들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게스트와의 조화. 저번 주까지는 성광이었고 이번에는 강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런 뭔가 젊고 싱싱하고 산뜻한 그런 아이돌과 함께 하니까 더 좋았는데 이찬원이 선배님이라고 존칭은 하고 또 그분을 존중하면서도 눈빛이나 대화할 때 보면 굉장히 당당하죠. 전지적 참견 시점 그곳에 있는 이찬원은 그곳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랍니다. 작가분들이 게스트 파악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프로그램, 정말 가장 성의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스트가 아마 다시 오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찬원이 찬원데이를 알고 있어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고 이찬원을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찬원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뭐를? 본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텐셜, 잠재 능력을 그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레벨업이 되고 이런 갖고 있는 것들, 그게 연기든 예능이든 노래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질러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꿈이다라고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그 누구를 앞에 데려다 놔도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누구보다 웃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분위기 파악도 굉장히 잘해서 겸손할 때 굉장히 겸손하고 사랑받으면서 윗사람들이나 선배들한테 또 잘 보이고 그래서 좀 힘든 세상을 또 요령껏 또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싹싹하죠. 그래서 스스로 복을 부르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두의 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전지적 참견 시점 끝나고 나서 미스터 트롯 그 DC 인사이드 그 갤러리를 가봤더니 세상에 누구 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느끼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똑같은 제목으로 그냥 막 수백 개를 올리는데 와 진짜 그런 악질도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견제 대상인 거예요. 예, 내 가수가 이 가수한테 묻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견제 대상인 거죠. 그래서 편집으로라도 이제 누를 수밖에 없고 세상에 독주하게 놔두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방송계 쪽에도. 그것이 세상이고 또 어찌 보면 또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그래서 속상하지만 우리가 응원하는 가수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잘 풀려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잘은 몰라도 대우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 어떤 팬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대우도 좋고 잘 풀릴 거니까 뭔가 소스를 알고 계신지
그냥 우리 걱정만 하면 된다. 2,000원은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좀 얌전한 그런 팬들의 분위기를 제가 좀 조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정도 다른 타 가수의 그냥 굉장히 열정적인 팬이었던 분, 그러니까 이 업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꿰뚫고 있는 그런 분이랑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 같은 경우는 뭐 악플에 대처하지 마세요, 뭐 그쪽에 왜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플을 방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쉴드를 쳐줘야 되고, 또 뭐 갤러리나 이런 데 들어가서 팬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띄워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악플들은 제가 그쪽을 안 가봐서 잘 몰랐는데, 제가 참을 수 없었던 부분은 뭐냐면, 팬들이 있는 공간에서 팬인 척 가장하면서 글을 써서 분위기를 교란시키는 사람을 봤다는 거죠. 똑같은 제목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동시간대에 한 3명이서 올리고요. 그 제목에 대해서, 그 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몇 사람이 그 사람을 공략을 해요. 근데 이 짓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2,000원의 팬이 있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다른 가수들의 팬이 들어와서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2,000원의 팬분들은 너무 순수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조장하는 그 분위기에 동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니네 공간에서 욕을 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해도, 이 가수의 팬들이 있는 공간까지 등업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교란시키고 찐 팬들을 완전히 진짜 이렇게 누르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악질들은 좀 무찔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대응했어요. 끝까지 대응하고 개인 톡도 보냈어요. 메시지 보내서 나랑 통화 좀 하자고. 우리 같은 2,000원을 응원하는 입장이니 한번 대화를 해서 조율을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피하기만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행동이. 전혀 2,000원의 팬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제발 이제 그 적극적인 팬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팬 문화가 너무 선비 문화 같이 얌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팬 활동을 한 10년 이상 한 분도 하는 얘기가, 진짜 그 스타를 굉장히 띄워줘야 되고 스타를 도도하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런 곳에 가서 기도 굉장히 사실은 좀 살려줘야 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 막 사람들이 인스타에도 그 2,000원 팬들을 욕을 해놨는데 제가 다 봤거든요. 누구 하나 2,000원을 만지는 사람도 없고요. 2,000원을 막 흔드는 사람도 없고, 사진을 찍어도 예를 들면 옆에 와서 그냥 살짝 찍어가는 거지 2,000원이랑 부딪혀서 찍는 것도 아니고, 2,000원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상주해가지고 막 스토커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비공식적인 곳도 가서 그렇게 빛내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팬들이 사실 필요해요. 다만 스타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스타를 더 띄워주고 스타를 더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스타를 조금 더 도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예의를 잘 지키고 스타를 더 예우해 주는 것만, 우리가 그런 것만 배운다면 저는 뭐 어디든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팬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유입, 신세대들의 유입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팬들을 나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내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좀 업계 쪽에 좀 오래 하셨던 분의 의견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길에서 막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그 가수의 인기 측정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너무 그분들을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팬이 걸어가야 할 길, 그런 정석이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정석 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멀고도 험한 이 어덕행덕의 길, 그냥 한번 끈기 있게 걸어가 보자. 이리 치이고
저리치며 하다 보면은 뭐 요령이 생기겠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한 청년, 이찬원이라고 한 한 청년의 꿈을 이루는 그 길을 열렬히 그냥 응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요. 우리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요?